하바나는 처음에 플리마켓으로 일을 많이 했다가 팝업 스토어라고 부를 만큼 좀 대형 쇼핑몰에 들어가게 된 거는 이제 2년 차, 만으로는 한 1년 조금밖에 넘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능했던 게 사실 포트폴리오를 진짜 많이 열심히 쌓았고요. 포트폴리오를 위해 다닌 것도 있어요. 이게 수익과 정비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벌려면 진짜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그것도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결과치를 이끌어내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좀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매번 할 때마다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돈을 더 많이 쓰고 광고도 하고 새로운 식물을 항상 런칭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고 이벤트를 하고 사은품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플리마켓 팝업 스토어를 돈을 되게 잘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돈을 엄청 갖다 많이 집어넣어요. 저희가 진짜 그냥 물건 들고 나가서 파는 게 아니라 미리 몇 주 전부터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거를 100개 살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50개를 무조건 사서라도 특이한 걸 갖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이번에는 뭐 계절이 이렇고 날씨가 이러니까 마감석도 바꿔갖고 가고 화분 세팅도 다 바꾸고 그때 그 이벤트를 위해서 미리 몇 주 전부터 토분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해서 화분을 만들어 갖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포트폴리오의 첫 오픈한 달부터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여러 소개들도 많이 있었고 그 그리고 이거는 사장님들한테 꼭 그 초기 시작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나는 물론 식물 화원을 하고 농장을 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똑같은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주신 뭐 학교든 뭐 기업이든 기관이든 백화점이든 쇼핑몰이든 만나서 일을 처리하실 때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이 미팅에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AI랑 미팅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미팅하는 방식도 나중에 업체를 선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나 잘 모르겠는 부분이면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러고 내가 이 기회를 이 사람들의 도움 없이 과연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미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희는 한 작년 동안 이렇게 다른 업체들이 미팅해가지고 일들이 어긋나는 것들을 종종 봤었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본인들 입장만 얘기를 하세요. 우린 이래서 이게 힘든데 이걸 요구하더라.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하더라. 근데 단순하게 말하면 그걸 다 오케이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땡빛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해보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거기를 선택하게 되죠. 근데 그 땡빛을 내는 데는 낸 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만하니까. 그리고 이게 반은 할 만하니까라는 이성적인 판단이고 반은 되게 만들 거야라는 결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랬어요.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좋은 도약점이 될 수 있어. 예를 들어 저희가 작년에 했던 그 아이파크몰 용산에서 처음이었나요? 그게 두 번째였나? 했던 것 중에 엄청 큰 규모로 한 게 있었어요. 30 몇 평짜리 엄청 큰 공간을 채워서 팝업을 한 일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일단 굉장히 유동인구나 수익이 보장된 장소의 층은 아니었어요. 막 공사도 되게 많고 같이 하고 있는 업체가 저희랑 관련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30 몇 평을 채울 여력이 저희는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진짜 정말 고생했거든요. 준비할 때도 설치할 때도 하는 기간 내내도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니까 주말에는 5명 정도 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인력이. 평일에도 두세 명은 기본으로 나가 있었어요. 풀타임으로 다들 9시간, 8시간, 9시간씩. 그리고 그건 그거대로 돌리면서 규모가 워낙 크니까 농장에서는 농장대로 계속 물건을 준비해가지고 글로 매일 갖다 날르고 그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다짐이 되게 컸던 뭔가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규모이고 가장 최대치의 역량을 끌어올려 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해서 되게 만들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너무 괜찮은 제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못 하는데 절대 할 역량이 1도 안 되는데 원래는 거절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야 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파크 고 대형 팝업을 시작으로 백화점 팝업들이 가능해졌어요. 저희 첫 백화점 팝업이 실제로 주말에 쉬는 날 아이파크몰에 그냥 놀러 오신 백화점 담당자님이 보고 연락하셔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또 저희 너무 신기한 게 한 진짜 5곳의 업체가 연락이 오면 그중에 3-4곳은 다 본인이 그냥 쉬는 날 어디 쇼핑몰에 갔는데 어디 뭐 행사장이나 뭐 축제 현장에 갔는데 우리가 있었어요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모두에게 강조하는 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뭐 어디 그 옆에서 닭꼬치 굽는 장소에 서 있든 아니면 뭐 어디 백화점에 서 있든 똑같이 뭐라고 표현해? 몸가짐을 제대로 해야 된다 말고 똑같이 브랜드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오늘 나와가지고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잠깐 이렇게 현금 벌고 가고 그게 아니라 나는 사바나라는 브랜드 안에서 이 사람을 당장 내일이라도 농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는 행동으로 내 스마트 스토어나 내 인스타그램이나 뭐 아니면 내 농장이나 이런 데가 평가받고 아프리카 식물이 평가를 받고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이제 보통 저희 창업반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깥에 나가서 무언가를 한다면 내 브랜드 이름으로 나가서 한다면 차에서 내려서 그 순간 그 지하 주차장 1층 그 곳에서부터 나중에 집에 가려고 짐 다 싣고 차문 딱 닫을 때까지 늘 누군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잘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러 와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늘어지고 싶고 뭐 친구랑 통화도 하고 싶고 하지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뭔가 피칭하러 가야지 미팅하러 가야지 그런 순간을 정말 잘 생기지 않고 그냥 내가 일하는 모습이나 내가 농장에서 했던 행동들이 그 인터뷰나 미팅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꼭 지키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외부 활동으로 나가 있을 때는 항상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일을 다 보이면서 웃는 정도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을 걸 때 겁이 나지 않는 표정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정 안 되면 정말 연기를 하든 아니면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리든 아니면 당장 그날 그냥 업무를 하지 말고 내일 출근을 하든 어쨌든 에너지는 지켜야 돼요. 그리고 뒷짐지기 짝다리 짚기가 저희가 금지입니다. 또 저희 팝업이나 플리마켓에
그 의자가 없어요. 앉아있기 금지입니다. 이 금지라고 말하면 너무 부정적이고 셀 수 있는데 정말 금지예요.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세팅하질 않아요. 내가 앉아서 이렇게 돼가지고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건 불가능하고, 손님이 앞에 테이블 앞에 계시면 이렇게 테이블 뒤에서 뒷짐지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내 가슴 밑에 상체가 무조건 앞으로 기울어져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손님이 나보다 더 적극적이면 안 돼요. 제가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라서, 손님들은 뭔가 하나를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하실 때 되게 고민하고 하시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 하는 건 내 바디 랭귀지예요. 내가 양손을 다 앞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 친구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빠져서 한 1m 뒤에 가서 뒷짐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을 불러 세워서 뭔가를 얘기하는 게 쉽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소개하러 나온 거잖아요. 저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내가 소개하러 나온 건데 왜 내가 신경을 별로 안 쓰지? 여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열심히 소개해야지 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써 있어요. 상체를 테이블 위로 기울이고 손을 앞으로 내민 채 대기하거나 설명한다 고요. 손님이 없을 때는 내가 뒤에서 식재분을 막 만들고 있거나, 식재분을 만드는 것도 저는 보여드리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분갈이를 하는구나. 근데 식재분을 만든 행위가 아니면 늘 테이블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손님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손님들이 보이는 뷰가 보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제품 정리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식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이렇게 다니진 못하니까 다들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뒷짐을 지시는데, 빈손으로 가만히 있는 게 불가능하면 브러쉬를 손에 쥐고 있거나 아니면 식물이라도 하나 들고 이렇게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게 본인이 민망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빈손으로 멍하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분보다는 소위 바빠 보이는 사람에게 뭔가 다가가기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식물을 들고 있을 때 좀 바로바로 설명하기가 되게 편해요. 꼭 그 식물이 아니더라도, 뭐 제가 마침 얘를 들고 이러고 있었는데 얘네 뭐예요? 뭐 다육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 이렇게 생긴 나무도 있고요. 이렇게 다육 종류도 있고 선인장도 있고 구근식물, 괴근식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제가 그냥 화분 정리를 하고 있었어서 화분을 들고 있었어도, 저희 이런 식물들이 있는데 이런 화분에 이렇게 심어 드릴 수 있어서 지금 화분도 가져왔고요. 식물도 가져왔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많이 쓰는 사람이어서 그런가, 어쨌든 빈손이면 안 좋은 자세가 나오기 되게 쉽다. 내가 고수가 아닌 이상. 그리고 뒷짐지고 주머니에 손 넣기 제일 쉽다. 그래서 굳이 그러지 말고 손에 뭐든 쥐라고 쥐어주는 편이고, 그리고 복장. 복장 중요하죠. 저희가 야외나 그냥 일반 플리마켓에서는 복장 규정이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슬리퍼랑 비비드 형광색 안 됨, 뭐 너무 튀는 액세서리 안 됨, 후드티, 트레이닝복, 민소매 이런 거 안 됨, 짧은 옷 안 됨. 그 정도인데 백화점에서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는 아무래도 옷 냉방이 다 잘 돼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무조건 길고 좀 더 포멀하면서 좀 뭐랄까 무늬나 그림이 너무 많지 않은 옷들. 지금 이거는 근데 저희가 조율 중이긴 합니다. 모두의 옷장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서 저희가 업무용 유니폼을 주긴 했는데 그래도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율 중이긴 한데 옷 차림새를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게 저도 20대 때부터 되게 고민을 했던 건데, 왜냐면 저는 선생님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타투는 똑같았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막 액세서리도 되게 좋아하고, 막 메이크업도 진짜 많이 하고, 그게 즐거움 중 하나였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지.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깊게 그 사람에게 나의 진가를 보여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거에 관심이 있지도 않고 나는 얘를 설명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얘를 얘 키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건데 이분이 나의 다른 것에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다른 것 때문에 얘의 이미지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 뭐 정도 안 할 수 있어. 내가 조금 덥더라도 민소매 나신 안 입을고 반팔이든 얇은 셔츠를 입겠어. 뭐 이만한 귀걸이를 하지 않겠어. 그 정도는 저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게 그만큼 소중하면. 그래서 사람마다 취향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공, 공식적으로 완전 다수의 대중에게 무언가를 소개하고 싶으면 그 대중이 내가 하는 말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최대한 나의 색을 저는 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똑같은 저희 식물을 도매로 다른 사장님들한테 똑같이 드리고 설명하는 방법을 똑같이 알려드려도 그 사람의 색이 다 입혀져요.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냥 목소리나 설명하는 톤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난 어떻게든 내 개성과 자아를 표출해야겠어. 근데 그 방법은 정말 많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 자신을 숨기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굳이 안 해도 되는 괜찮다. 그거 말고도 당신의 장점이 되게 많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지 않는 좀 더 안전한 것들이 있을 걸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마음의 여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 하나가 저는 제가 가진 되게 여러 굉장히 색깔이 진한 것들, 제가 꾸미고 있는 것들을 빼는 거였어요. 저는 손톱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식물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일부러 젤 네일 걸 받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손톱이 너무 많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얇고 막 부서지고 그래요. 그래서 젤로 일부러 젤 네일로 딱딱하게 이렇게 보호막을 해놓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그걸 하니까 손톱을 안 자르고 좀 계속 길게 놔두게 되는 거예요. 젤 네일은 좀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그러니까 풀 컬러로 이렇게 다 발랐는데 얘가 프렌치 네일이 될 때까지 그냥 놔두고 싶다거나 근데 그러면 손톱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근데 막 아까워서 길렀어요. 근데 손톱이 너무 긴 게 식물한테 내가 잘하면 해가 안 가거든요. 내가 손기술이 좋으면. 근데 보는 사람이 계속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 긴 손톱이 이렇게 훅훅훅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래서 굳이 그분에게 그렇게 마음 졸이는 순간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내 손톱에 뭔가 그 반짝임과 뭐 이런 거에 눈이 가는 거나 그리고 물론 뭐 식물을 하거나 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길고 반짝이고 막 화려한 네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라는 거는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편견이 있는 사람들도 내가 식물을 소개하고 좋아하게 도와드리고 싶으면 도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내가 이거를 꼭 무조건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아니 뭐 안 해도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안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귀찮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뭐 그것도 있지만 제가 손톱을 막 기르게 되는데 기르게 손님들에게
걱정을 안겨드리거나 아니면 보기 안 좋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굳이 안 한다. 네요. 이것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손톱 문제 같은 게 있습니다.